휴가 가신다고요? 색연필이나 백엔잎 같은 몇 가지 유용한 아이템을 챙기는 건 잊으셨을걸요? 최고의 휴가를 위한 최고의 여행 팁을 모았습니다. 어딘가로 떠날 계획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여행을 7월에 간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굳이 성수기에 여행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도 비싸고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요.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사이에 있는 숄더 시즌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4월과 5월, 9월과 10월이죠. 날씨는 이미 또는 여전히 좋지만 사람이 적고 숙박비가 훨씬 저렴해요. 항공편을 검색할 때는 항상 시크릿 모드로 검색하세요. 일반 모드로 검색하면 저장된 쿠키 파일이 검색자를 추적하고 검색한 지 오래되어 더 저렴한 항공편이 표시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항상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세요. 또 다른 요령은 환율이 더 좋은 다른 거주 국가와 통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저렴한 다른 통화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하는 항공사에 관계없이 플라이어 계정을 만드세요.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선물하고 마일리지가 충분하면 무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로 여행하더라도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행 후 마일리지가 플라이어 계정에 게시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진 항공권을 버리지 마세요. 또한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취소하지 마시고 노쇼를 하세요.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해서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어차피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좌석을 선택할 땐 다른 사람과 함께 비행하는 경우 옆좌석을 선택하지 마세요. 가운데 좌석을 사이에 두면 비행기가 만석이 아닌 이상 예약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운이 좋으면 두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3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옆자리에 누가 앉게 된다면 일행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경유지가 길다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6시간의 경유지는 공항에 머무르기에는 너무 길고 나오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이 경우 더 긴 경유지를 선택하고 다음 항공편을 타기 전에 도시를 둘러보는 데 사용하세요. 호텔을 예약할 때는 항상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비행기 티켓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특별한 손님처럼 대접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체크인할 때 업그레이드 기회를 요청하세요.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기념일, 생일 등 특별한 날이 있다면 항상 호텔에 알려주세요. 호텔 직원으로부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호텔 검색을 위한 웹사이트는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호텔을 고른 후에는 직접 전화로 예약하세요. 웹사이트는 오퍼를 게시하는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되는 모든 것이 더 비쌉니다. 호텔에 직접 전화해서 객실을 예약하면 더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이제 짐을 싸세요. 우선 항상 짐 싸기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휴대폰에 보관하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며칠 동안 목록을 작성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른 항목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짐을 챙길 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 가방에 더 많은 짐을 넣으려면 옷을 돌돌 말아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샴푸와 쏟아질 수 있는 기타 물건은 모두 샤워캡에 말아 넣으세요. 무언가가 폭발하더라도 내부의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패킹 큐브를 사용하세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공간을 많이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건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틱택 박스는 실핀을 보관하기에 좋은 수납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모두 제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머리끈들을 함께 모아두는 데도 사용하세요. 백엔닛은 챙기셨나요? 꼭 챙겨야 해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여행 중 불편할 경우를 대비해 백엔닛에 옷가지 몇 개만 넣으면 끝! 베개가 완성되는 거죠. 또한 여행 가방 안에 건조 시트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장거리 여행 중에도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날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 여권 사본을 만들어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을 잊지 마세요. 클라우드에 스캔한 사본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아이템은 보조 배터리예요. 공항과 비행기의 콘센트가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색연필도 준비하세요. 무언가를 적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기압 때문에 팬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필은 부러지기도 하죠. 색연필은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또한 빨래 집게도 준비해두면 좋을 작은 물건입니다. 도착해서 칫솔이 카운터에 닿지 않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핀을 부착하면 스탠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작지만 유용한 또 다른 물건은 빵클립입니다. 빵클립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책갈피로 사용하거나 테이프를 롤 끝에 부착하거나 감은 코드를 제자리에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플립플랍에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V자 모양 부분이 종종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를 방지하려면 빵클립을 바닥 밑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 클립이 플러그 막의 역할을 해서 플립플랍을 오래 신을 수 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물론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스웨트팬츠와 레깅스가 청바지보다 훨씬 편하네요. 편안한 자켓을 입으면 춥지 않을 거예요. 프린지 스카프도 멋지고 커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압박 양말을 신으세요. 여행 중에 발이 붓는 것을 방지해줄 거예요. 여행 복장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일 수 있어요. 기내에서 비명을 지르는 어린아이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비결은 수화물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없더라도 취급 주의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화물이 더 잘 취급되고 비행 후 첫 번째 배치에서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중에 잠을 자거나 휴대폰 서핑을 합니다. 일부 여행객은 보드게임을 즐기기도 하죠. 하지만 주사위를 굴려야 하는 경우 주의 깊게 굴리지 않으면 주사위를 잃어버리거나 좌석 밑으로 기어가서 찾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세요. 그런 다음 용기를 흔들어 주사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멋진 장소를 찾으려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고 관심을 끄는 장소로 가보세요. 소매치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귀중품이 소매치기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세요. 고가의 카메라가 있으신가요? 카메라를 고친 것처럼 테이프를 붙이면 소매치기는 카메라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휴대폰, 노트북 등 도난당하고 싶지 않은 다른 물건도 똑같이 하세요. 여행 후 전혀 쓸모없는 외국 동전을 잔뜩 가지고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일부 동전과 지폐는 여행 기념품으로 간직하기에는 좋지만 너무 많으면 귀찮죠. 이를 방지하려면 귀국 전에 남은 동전을 기부하세요. 좋은 일을 하는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의 무게도 줄일 수 있답니다. 물건을 옮기는데 문이 계속 닫히면 정말 짜증나죠. 그러니까 대신 고무밴드가 빗장 위로 지나가게 해서 문의 양쪽 손잡이를 묶어주세요. 그러면 빗장이 튀어나오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을 거예요. 침대 시트가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시려면 거울을 밑에 두세요. 5분 정도 놔두었는데 거울에 김이 서린다면 시트가 아직 축축하다는 뜻입니다. 습한 침구는 해로운 곰팡이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열쇠 끝을 각각 다른 색의 매니큐어로 칠하면 어떤 열쇠가 어떤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일이나 샐러드 드레싱을 적당량 붓기 위해서는 호일 마개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구멍을 몇 개 뚫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창고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양쪽을 세로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자 밴드가 4개로 갈라져서 고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시트 아래에 끼워져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컵을 봤다면 다른 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칸에 화장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화장지 심을 이 빨간 컵 대신 쓰기도 하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화장실 얘기를 계속해보죠. 거의 모든 공중 화장실은 바닥과 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존중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생활과 편안함의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줄이 금방 줄겠죠. 또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할 수 있고 청소도 더 쉽습니다.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는 걸 잊으셨다고요? 젖은 키친타올에 감아서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15분 후면 음료가 얼음처럼 차가워질 겁니다. 지갑을 멤버십 카드로 채우는 대신 사진을 찍어보세요. 바코드 하나와 전면 사진을 찍으면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장을 방문하게 됐을 때 휴대폰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포인트를 적립해보세요. 만약 뭔가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대둔 휴대폰이 자꾸 떨어져서 지치셨다고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사용해보세요. 그냥 선글라스를 거꾸로 놓고 귀에 거는 다리를 휴대폰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슈퍼마켓에 갈 때 카트에 넣을 동전이 없다면 대신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끝이 둥근 키가 있다면 동전이 들어갈 곳에 넣으세요. 그러면 카트의 잠금이 해제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코 껍질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고생하셨다면 머핀 틀을 사용해보세요. 틀을 뒤집어 기름을 뿌리고 그 틈새에 토르티아를 넣어보세요. 완벽하게 바삭바삭한 타코 껍데기를 만들려면 370도에서 10분 동안 익혀주세요. 물병을 사용해 계란 노른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병을 노른자 위에 올려놓고 꾹 눌러서 노른자가 빨려 들어가게 해주세요. 노른자는 따로 그릇에 담으시면 됩니다. 천장 선풍기를 청소하느라 고생하셨다면 다음에는 백앤리치를 사용해보세요. 백앤리치를 각 선풍기 날 위에 끼워서 먼지를 닦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여분의 먼지가 백앤릿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에게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 믹서기를 제대로 닦으려면 비누와 뜨거운 물을 믹서기 안에 채워주세요. 약 10초 정도 돌려서 물이 소용돌이 치고 나면 헹궈주세요. 깨끗해졌죠? 석고벽에 못질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 한 장을 붙여보세요. 석고가 떨어지거나 바닥 전체에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테이프가 막아줄 겁니다. 만약 신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신발 안에 마른 티백을 몇 개 넣어보세요. 티백이 냄새를 흡수해 줄 거예요. 가구의 작은 흠집을 없애고 싶다면 치약을 사용해보세요. 완두콩만큼 짜서 스크래치 위에 동그랗게 문질러주세요. 스크래치가 부드러워지면 젖은 천으로 닦으세요. 짜잔! 쓰레기통 바닥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봉투를 꺼낼 때 끼지 않도록 해보세요. 이 구멍들은 진공 같은 효과를 만들어 봉투를 고정시켜줍니다. 식용유를 사용해 병에 끈적끈적하게 남은 스티커 자국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장솜에 오일을 묻혀 끈적끈적한 부위에 문지르세요. 몇 분 동안 놔두면 금방 지워질 거예요. 새로 산 모직 스웨터가 너무 간지럽다면 헤어 컨디셔너를 사용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두어 테이블 스푼에 컨디셔너를 넣고 15분 동안 담가두세요. 그렇게 그냥 말리면 스웨터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손에서 나는 냄새는 민트 치약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약을 손에 문지른 후 깨끗이 헹구세요.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고 가벼운 스크럽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낡은 운동화를 버리기 전에 오래된 칫솔과 약간의 치약을 사용해보세요. 치약을 더러운 곳 위에 바르고 최소 10분 동안 놔두세요. 젖은 천으로 치약을 닦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해보세요. 색깔 치약은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옷을 낮은 온도로 세탁하거나 더 나은 옵션인 냉수 세탁을 한다면 옷이 2배 더 오래 지속될 거예요. 또 건조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빨래대에 말리면 옷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 지퍼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다른 종류의 지퍼보다 걸림이 심합니다. 이때 지퍼 양쪽에 비누를 살짝 문질러 보세요. 비누의 잔여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줘서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튜브에서 더 이상 치약을 짜낼 수 없다면 끝을 잘라내세요.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 칫솔의 안에 남은 치약을 묻힐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면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비닐봉투에 넣어두세요. 사용하기 전에 초를 얼리면 훨씬 더 느리게 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왁스가 바로 식어서 녹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화장솜 한 팩에는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고 조일 필요도 없어요. 팩의 아래쪽을 보세요. 구멍이 뚫린 선이 있습니다. 여길 찢으면 화장솜을 뽑을 수가 있어요. 만약 닌텐도 카트리지 맛을 본 적이 있다면 한 가지를 아실 겁니다. 네, 맛이 역겹고 입안에 쓴 뒷맛을 남기죠. 이 카트리지에는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로 알려진 벤조산 데나토늄이 발라져 있어요. 사실 이 맛은 일종의 숨겨진 기능이에요.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먹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네, 차에 있는 목받침대는 편안함을, 탈부착식 목받침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좌석에서 목받침을 뽑아내면 상당히 튼튼한 2개의 막대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 안에 갇히게 되면 이 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올 수 있습니다. 10센트짜리의 지폐의 거친 가장자리는 그냥 디자인이 아닙니다. 동전은 본래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비싼 금속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를 깎고 깎은 동전을 사용하고 또 가장자리를 녹여 새로운 동전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들은 여기 무늬를 추가했어요. 그렇게 동전이 이전에 잘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전자레인지에 있는 검은 격자 무늬는 그냥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패러데이 실드라고 하며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빛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데우는 속도도 빨라져서 어제 먹다 남긴 음식을 더 빨리 즐길 수 있습니다. 제리캔에 있는 3개의 손잡이는 연료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두 사람이 들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스캔에는 종종 가스를 붓기 전 다시 마개를 열어야 하는 두 번째 구멍이 있는데요. 공기 통로가 연료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연료 낭비를 할 일이 없어지죠. 깨끗하고 매끄러운 표면에 기름 종이를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종이에 한 방울씩 간격을 두고 짜주세요. 그 위에 베이킹소다를 뿌립니다. 그리고 치약 조각이 굳으면 작은 휴대용 상자나 병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이를 닦아야 할 때 치약 한 방울을 입에 넣고 평소처럼 칫솔을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양념이 피크닉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빨대를 사용해서 좋아하는 양념을 담아 미니 양념통을 만드세요. 빨대의 3분의 1을 잘라 한쪽 가장자리를 집게로 짚고 불에 녹여 가장자리를 함께 봉합니다. 그런 다음 부엌 깔때기를 사용하여 이 작은 병에 양념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한쪽을 봉합니다. 양념 이름을 적은 후에 작은 상자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신발이 젖었을 때 적당한 크기의 돌을 찾으세요. 냄비에 돌을 물과 함께 넣고 끓이세요. 뜨겁게 달궈진 돌을 신발 안에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부엌 집게나 국자를 사용해서 돌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발이 곧 마를 거예요. 만약 돌을 삶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페트병을 준비해서 안에 뜨거운 물을 붓고 병을 화장지로 싸세요. 그런 다음 병을 신발에 넣고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신발을 바짝 말리기에 충분할 거예요. 만약 야외에서 수프를 먹는다면 플라스틱 병에서 비상숟가락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병의 벽이 바닥과 만나는 부분에 칼로 숟가락 모양을 도려내세요. 그리고 편리한 손잡이를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늘과 양파는 금속 병뚜껑으로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습니다. 금속 뚜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결혼반지, 금속 숟가락 또는 다른 병을 사용하여 병을 열 수 있습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칼을 집에 두고 왔다고요? 당근으로 생선의 껍질을 벗기세요. 당근을 비스듬히 썰어서 당근 절반으로 생선 비늘을 문지르세요. 비늘이 쉽게 벗겨질 거예요. 페트병 코르크막에 구멍을 뚫어 단단히 조이고 병 윗부분을 잘라내어 뒤집습니다. 냅킨이나 화장지를 병의 목 부분에 놓으세요. 그런 다음 석탄, 풀, 돌을 넣고 탁한 물을 수제 필터에 부으세요. 나중에 야생에서 목이 마르면 이 여과된 물을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비누를 녹여서 주사기에 넣으세요. 빈 알약팩에 비누를 짜놓고 은박지로 알약팩을 밀봉하세요. 언제든 이 작은 비누 하나를 사용해서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육즙이 많은 패티를 구우려면 고기 가운데를 눌러서 홈을 만들어 얼음을 올려주세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구우세요. 뚜껑이 있는 평범한 양동이를 사용하여 캠핑용 세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뚜껑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뚫어뻥 손잡이를 끼웁니다. 양동이에 세탁세제를 붓고 옷과 물을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얼룩이 다 빠질 때까지 뚫어뻥으로 옷을 헹구세요. 만약 옷에 붙은 껌이 떨어지지 않거든 얼음 조각을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껌이 쉽게 떨어질 거예요. 또한 옷을 냉동실에 잠시 넣었다가 껌을 떼낼 수도 있습니다. 세제병은 보통 캠핑에 가져가기엔 너무 큽니다. 얇은 종이 한 장에 세제를 골고루 펴바릅니다. 종이를 네모난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방수 상자에 넣으세요. 설거지를 해야 할 때 젖은 스폰지를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숲을 걷는 동안 손가락 너비 정도의 나뭇가지를 모으세요. 나뭇가지를 집으로 가져와서 씻은 후에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세요. 그것들을 그릇에 담고 핫글루를 사용해서 그릇 모양으로 붙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여러분만의 수제 과일 쟁반이 준비되었습니다. 병뚜껑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 이 꿀팁을 사용해보세요.
뚜껑을 접착 테이프로 감쌉니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당기면 열립니다. 만약 주전자에 때가 많이 끼었으면 물을 붓고 레몬 조각을 안에 넣으세요. 물을 끓이세요. 그런 다음 주전자를 씻으면 때가 없어질 거예요. 낚싯대가 없는데 야생에서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서 물고기를 잡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큰 빈 페트병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뒤집으세요. 병 주둥이의 양쪽을 밧줄로 묶으세요. 라면 조각을 약간 으깨서 병 안에 넣으세요. 그 병을 강물에 던지세요. 이 덫이 분명히 물고기를 유인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성냥을 만드세요. 성냥을 냅킨으로 싸서 녹인 왁스에 담그세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짜잔! 꺼지지 않는 성냥이 만들어집니다. 평범한 면도기를 사용해서 초콜릿을 부셔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에 넣을 수 있어요. 짝수의 빈 병을 준비해서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세요. 나무 판자 표면 양쪽에 병을 접착제로 붙입니다. 그리고 판자 옆면에는 손잡이로 밧줄을 달아줍니다. 캠핑용 식기 보관함이 새로 준비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의 질소는 영양분을 촉진합니다.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을 화분에 넣으면 식물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할 거예요. 베이킹 접시에 라면을 여러 개 넣고 두툼하게 치즈로 덮은 다음 라면 스프를 그 위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케첩을 붓고 페퍼로니나 버섯 같은 다른 토핑들을 면 사이사이에 부으세요. 치즈를 조금 더 넣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구우세요. 정말 맛있는 국수가 준비됩니다. 라면은 또한 훌륭한 불쏘시개입니다. 깨끗한 일회용 종이컵에 바늘로 장식용 구멍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칼을 사용하여 바닥에 작은 십자가 모양으로 자르고 컵을 램프 벨트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램프 벨트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컵에도 반복하세요. 컵을 램프 벨트에 놓기 전에 좋아하는 색으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달걀 용기는 소스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미 뿌리를 꿀에 담그세요. 그리고 감자 안에 뿌리를 넣고 가지를 잘라냅니다. 이 감자를 화분에 심으세요. 이렇게 하면 화분에 자신만의 장미를 직접 기를 수 있어요. 치약과 칫솔로 신발을 닦으세요. 그러면 신발은 치아만큼 하얗게 될 거예요. 훌라후프와 욕실 커튼을 사용하여 숲속 어디에든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훌라후프에 고리로 커튼을 부착하고 끈으로 나무를 묶습니다. 이 팁을 사용하여 임시 탈의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 하이킹에 테이프를 통째로 가지고 싶지 않다면 필요한 양을 라이터에 감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한 조각씩 잘라 쓰세요. 무거운 소파를 옮겨야 한다면 소파 다리 아래에 바나나 껍질을 두세요. 가구는 바닥에서 쉽게 미끄러질 거예요. 도시락을 먹은 후에 많은 기름이 도시락 표면에 남아있어요. 설거지를 더 쉽게 하려면 도시락에 약간의 세제를 짜 넣고 기름종이와 물을 넣고 도시락을 덮은 후에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물로 헹구면 됩니다. 도시락이 순식간에 깨끗해질 거예요. 만약 슬리퍼가 급하게 필요한데 가진 게 소다 2병밖에 없다면 그걸 납작하게 눌러서 라벨 밑에 발을 넣으세요. 스타일리시한 슬리퍼가 완성됐어요. 깡통을 이용해서 촛대나 요리를 위한 미니 스토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깡통에 세로로 칼집을 하나 만들고 위와 바닥에 2개의 칼집을 냅니다. 양쪽을 문처럼 열어서 안에 초를 넣습니다. 만약 음식을 요리할 필요가 있다면 작은 막대기 한 다발을 병 안에 넣고 불을 붙이세요. 그런 다음 병 위에 냄비를 올리고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새 막대기로 계속 불을 지핍니다. 스웨터 밑에 마른 잎을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불을 붙이기 위한 더 두꺼운 성냥을 만들려면 5개의 성냥을 실을 이용해서 한 묶음으로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런 다음 성냥을 녹인 왁스에 담그세요. 왁스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냥을 상자에 넣으세요. 배낭이나 텐트의 지퍼가 잘 미끄러지지 않아 지퍼를 잠그기 어렵다면 초를 사용하면 됩니다. 초를 들고 지퍼의 전체 길이를 따라 문지르세요.